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대표 변호사 송혜미입니다. 오늘은 계속되고 있는 뉴진스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법원에서 뉴진스 관련해서 2차 결정이 나왔습니다. 항고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한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각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 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왔던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죠. 한 명당 활동을 할 경우에는 위반으로 봐서 10억 원씩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5명이 다 같이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인당 10억이니까 50억이 되겠죠. 그래서 법원은 그러면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이고, 이런 결정이 엔터 사건에서 흔한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가가 붙었습니다. 임시라는 건데요. 급하니까 먼저 결정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가서 전속계약에 대해서 해지를 확인하든 뭐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하든 이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보통 기본이 1년 이상은 걸린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아무리 간단한 대여금 민사소송도 6개월은 이상.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민사소송은 1년은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상담을 와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확정이 되기까지는 뭐 2심도 갈 수 있고 3심까지 간다 이러면 뭐 5년도 걸릴 수 있고 뭐 이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활동을 못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든지 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그러면 법원은 짧게는 3개월 만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보다는 더 걸리는 경우가 통상이기는 한데 민사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뉴진스가 독자적인 어도어를 배제한 채 활동하는 것은 안 된다. 전속계약은 여전히 살아있다 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요. 기각을 한 핵심 3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전속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속이라는 것이 독점적인 매니지먼트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회사는 큰 비용의 리스크를 지고, 그리고 아티스트는 독점적인 매니지먼트를 할 권한을 회사에 주는 그런 계약의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신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계약입니다.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하는 계약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계약에 있어서 이제 전속 계약이 효력이 없다, 정지됐다, 해지됐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가처분이 들어갔을 때 법원이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전속 계약의 해지 사유가 누구한테서 발생했던 간에 어쨌든 그거에 대한 책임이 지금 우리 사건에서는 뉴진스가 유발한 것이냐 아니면 뉴진스의 일방적인 귀책이냐. 만약에 이러한 점이 없다면 가처분에서는 전속계약의 효력 정지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사건에서는 뉴진스가 이 신뢰관계 파탄을 유발했다거나 아니면 신뢰관계에 대해서 파탄된 그 귀책의 사유 원인이 뉴진스 쪽에 거의 일방적으로 있다라고 본 것이라는 법원에서. 두 번째, 독자 활동은 계약 위반.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전략적으로 본다면 뉴진스에서 그 부분은 굉장히 크게 실수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한테 의뢰를 맡겨주시는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활동을 따로 하지 마시라. 오디션 같은 것도 보시면 안 된다. 사소한 쇼핑몰의 그런 모델 활동도 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광범위한 입장에서는 연애 활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회나 요즘에는 오디션 프로나 일반인처럼 이제 아티스트가 나갈 수 있는 프로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있는 분들은 그런 섭외를 가처분 신청해서 이제 결정이 나오는 중간에 받기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면 안 된다. 아직 독자 활동을 하시면 안 된다.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법원에서는 크게 봤을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활동한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라고 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귀책이 맞다. 세 번째로 이제 가처분 인정 요건을 불충족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급하게 활동을 계속해야 될 만한 사정이 없다는. 보통은 근데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티스트가 활동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생명과도 연관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을 웬만하면 활동 금지를 잘 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는 어도우가 어떻게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활동을 하게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TV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돌아가면 활동을 할 수 있다, 불가피하지 않다, 그러니까 돌아가도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법원이 봤다는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는 것 외에는 법률적으로는 따로 활동하기는 어렵다, 따로 이제 뭐 기간을 이대로 계속해서 만료되기를 기다린다고 해도 이 부분은 또 이제 다시 연장이 되는 부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돌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1인당 10억 원, 이것이 그러면 가처분, 아티스트에 대한 가처분 결정에서 흔한 것이냐? 이게 간접강제 조항인데요, 직접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어겼을 때는 돈을 배상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못하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거를 법원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간접강제까지 둘 필요가 있냐, 그렇게 안 해도 지키지 않겠냐, 결정문에 나와 있는 조항에 대해. 근데 지금은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안 지킬 확률이 높아. 이게 없으면, 간접강제가 없으면 이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활동할 수 있겠다라고 볼 만큼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괘씸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액도 굉장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1인당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1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채권자 측이죠, 어도우 쪽 얘기를 거의 다 들어준 겁니다. 간접강제 부분에 대해. 굉장히 법원으로서도 이 친구들이 활동을 못한다는 결정만으로는 이걸 어기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제재를 둬야 된다라고 본 것이 흔하지 않고 금액도 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되게 뉴진스가 잘못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미 가처분 결정에서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가처분에서 이런 잘못된 부분들, 뉴진스가 이렇게 규칙을 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민사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법원에서 한번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 결정을 뒤집으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부터 조금 민사소송은 어려울 수 있겠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네, 지금 그냥 뭐 남은 기간을 만료시키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있는다고 하면 이건 계약서에 써 있는 연장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멈춰있는 기간만큼 연장이 될 거거든요. 어쨌든 전속계약을 그냥 만료시킬 수는 없고, 이 친구들이 또 아이돌이라는 특성상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뉴진스의 그 브랜드 이미지상 또 청순하고 뭐 이런 어린 이런 친구들의 그런 감성, 이런 게 또 필요하잖아요. 아이돌 생명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돌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아니면은 거액의 어도우가 얘기하는 합의금을 내고 나와야 될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어도우가 합의금을 받고 해지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해지를 안 해주겠다, 돌아와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뉴진스 사건 관련해서 이제 뉴진스가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뉴진스 멤버 중에 한 분의 부모님이 친권을 박탈당하긴 했지만 이 소송에 한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시긴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인지에 대해서 무조건 간다라는 것 말고 보실 주변에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